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서울안보 대화를 계기로 안보 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나토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방차관과 각각 회담을 진행하며 국방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UH-60과 HH-60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60과 공군이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로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디지털 조종실과 자동 제자리 비행 장치 등이 설치돼 특수작전에서의 생존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군 사물련 비행단이 사천공항에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문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복합 테러 상황에 대비해 대테러 전력의 초동조치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안보 대화를 계기로 나토와 몽골,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차례로 양자회담을 하고 국방과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14회 서울 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곤의 나토 군사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긴장 완화와 안보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군사교류, 정보 공유는 물론 사이버와 우주, 인공지능 등 미래 안보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어 바를투르 몽골 국방장관과는 훈련과 군사교육 교류,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는 한 크로아티아 최초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와 군사 교육훈련,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국방협력 MOU 체결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과 무인기 등 미래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G 모체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보훈부 장관과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안 장관은 6.25 전쟁 당시 남아공의 헌신과 희생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온 역사적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유대를 토대로 국방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군사교육훈련과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들을 통해 주요 국가 간 국방과 방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우리 안보 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두희 국방부 차관 역시 우방국 국방차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방산과 안보 협력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안재현 기자입니다. 제14회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각국 국방차관들이 이두희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첫 회담에선 이두희 차관과 스테파니 백 캐나다 국방차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한 방산 진출과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들리빈 자하리 말레이시아 국방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선 양국 수교 65주년인 올해 국방과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차관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FA50 수출을 계기로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해양 안보 협력 강화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자키 모하미드 싱가포르 선임 국방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선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만큼 해양 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한 베르그렌 스웨덴 국방부 민방위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선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군사, 방산 강국인 스웨덴과의 국방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돼 군사와 방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부터 미주, 그리고 유럽을 잇는 안보와 방산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서울안보대화 둘째 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보 강화 등을 주제로 본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대신은 특별연설을 통해 인태 지역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2025 서울 안보대화의 둘째 날, 각국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두 번째 본회의는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을 주제로 진행돼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의 강화, 각국의 신뢰 구축 조치 확대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후에는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세 번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국가별 정책 방향과 비전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 혁신과 국제 협력, 나아가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등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세 번째 본회의에 앞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특별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위한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의 방위 협력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진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이념 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국방 분야에서 함께 기여해 나갑시다.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와 공동의 평화를 향한 자리인 2025 서울 안보대화는 12일 2개의 특별 세션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UH-60과 HH-60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9,943억 원을 투자해 공중 침투와 탐색 구조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 UH-60과 HH-60에 생존 장비가 장착되고 조종석은 다기능 시연기와 전자지도가 탑재된 디지털 조종석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방위사업청이 UH-60과 H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에서 논의된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1조 원 가량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우리 군의 공중 침투와 탐색 구조 능력 향상, 조종실의 전자지도와 다기능 시연기 등을 탑재해 디지털 조종실로 개량하고 레이더 경보 수신기 같은 다양한 생존 장비가 탑재됩니다. 자동 제자리 비행 장치 같은 항법 장비도 보강되고 엔진도 성능 개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특수작전 시 병력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되는 만큼 항공 분야 기술력 제고와 안정적 군수 지원 체계 구축,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국내 방위산업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공군 사물련 비행단이 다중이용 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간 군경과 함께 사천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사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던 테러범들이 공항 특수경비원에게 적발됩니다. 정체를 들킨 테러범들은 총기를 꺼내들고 승객들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총기 난동 테러와 인질극이 동시에 벌어진 상황. 사천공항으로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사문비 특수임무반 장병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테러범 진압과 인질들을 구출해냅니다. 지난 9일 사천공항이 실시한 대테러 종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3훈련 비행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복합테러 상황에 대비해 대테러 전력의 초동조치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 같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훈련에는 사문비 특수임무반과 화생방지원대, 폭발물 처리반, 사천경찰서 등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러를 진압하여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는 작전과 기술을 숙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시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하여 특수임무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군경이 함께 공항 내부 수색 도중 의심물체를 발견하자 사문비 화생방지원대가 출동해 화학 오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생물학 물질이 아닌 폭발물로 확인돼 사문비와 사천공항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엽니다. AFP, 타스 등 외신들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 뉴욕 현지 시간 10일 오후 3시 알제리와 파키스탄 등의 소집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서 9월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재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중재국을 맡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2년 동안 카타르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엑스레이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대한민국은 국토의 90% 이상을 북한군에게 뺏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는데요. 이랬던 지도가 9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죠. 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단숨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되찾았고 파죽지세로 북진하기 시작하죠. 단숨에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 작전을 위한 첩보를 수집해야 했는데요. 이 임무가 대한민국 해군에게 맡겨졌습니다. 8월 18일 철제어선 109호를 타고 부산을 출발한 첩보부대는 일주일 뒤에 영흥도 북쪽 해안 십리포에 상륙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년 17명이 몸을 낮춰 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거네요. 지금부터 첩보부대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북한군의 병력과 배치, 무기, 장비, 방어시설, 보급시설, 기뢰 부설 여부, 상륙 해안의 지형, 밀물과 썰물대의 해안 길이. 그러면 국군과 유엔군 병력과 함정이 인천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북한군의 동향을 수집하는 임무였네요. 맞습니다. 해군 첩보부대는 영흥도를 거점으로 인천, 수원, 서울까지 잠입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달됐는데요. 월미도 해안에 4문의 고사포와 400명의 병력이 있다. 소월미도에 25정의 기관총과 5문의 포가 있다. 인천항 부두 안벽 참호 진지에는 1개의 중대 병력이 있다. 정규군이 타고 올라야 할 암벽은 내 키보다 손으로 몇 뼘 높다. 마치 그러면 엑스레이로 적진의 내부를 들여다본 것처럼 엄청 자세하게 쓰여 있네요. 임무를 완벽히 해낸 첩보부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D-Day를 이틀 앞둔 9월 13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11명의 부대원이 먼저 영흥도를 떠났고요. 나머지 6명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북한군이 급습했습니다. 1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는 다른 대원들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대원들이 무사히 섬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곤 북한군을 겨누고 있던 총구를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포로가 되면
작전이 탄로날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엑스레이 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와 예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군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군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인빅터스 게임은 정확히 어떤 대회일까요? 인빅터스는 라틴어로 정복당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위 군인의 재활을 위해 2014년에 창설했으며 약 22개국 500여 명의 전현직 상위 군인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 상위 군인 스포츠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2022년 네덜란드 대회를 시작으로 3회째 꾸준히 인빅터스 게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 캐나다 대회에서는 7개 종목에 출전해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영국 버밍엄 인빅터스 게임에는 육상, 양궁, 사이클, 역도, 실내 조정, 좌식 배구, 휠체어 럭비, 휠체어 농구, 수영 총 9개 종목과 새로운 종목인 피클볼, 레이저런, e스포츠 3가지 종목이 추가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인빅터스 게임이 개최된다면 아시아 최초인데요. 인빅터스 게임 유치 관련 국가보훈부의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들어보시죠. 보훈부는 현재 대전광역시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 유치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3, 4월에 유치 신청서, 비둘북을 제출하고 재단 측에서 대회 현장 확인을 위해 실사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 현지에서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여름에 2029년 대회 개최국이 확정됩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상위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으로 희망과 용기를 세상에 전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도전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김은별이었습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2026년 국방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국방 예산안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며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2026년 국방 예산안 어디에 집중돼 있을까요? 지난 2일 정부는 국회의 심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 국방예산안은 2025년 61조 2,469억 원에서 8.2% 증액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며 2026년 정부 전체 예산안 중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국방 예산은 크게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뉘는데요. 현존 전력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운영비는 46조 1,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가 올랐고요. 신규 전력 확보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1,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올랐습니다. 이번 2026년 국방 예산안에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체계 부문에 2026년 국방 예산안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한국형 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포함된 킬체인 전력은 5조 3,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KF-21 보라매의 양산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차질 없는 전력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개토3, 배치2와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에 1조 8,134억 원,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 7,392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시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 1조 458억 원을 배분하며 삼축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군이 2006년부터 노력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강화의 뒷받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 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도 다양하게 배분됐는데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력 운영 분야 R&D를 4.5%, 방위력 개선 분야 R&D를 19.4% 증액했고요.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의 AI 역량을 집결시킬 AX 스프린트와 AI 민군 협력의 장을 조성할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방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이례적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만큼 피지컬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우수한 초급 간부 모집을 위해 처우 개선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예로 초급 간부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예산 목록을 신설했는데요. 병 내일 준비 적금과 유사한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을 통해 중장기 복무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비와 주임원사 활동비, 또 5년 미만 초급 간부들의 보수를 인상하고 전투 역량 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는 등 높은 근무 강도에 합당한 보상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본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요. 신형 전투 피복 전 부대 확대 보급, 또 신형 중형 표준 차량 본격 교체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을 통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굳건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 투자, 군 사기 진작 등 내실을 탄탄히 다지면서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새롭게 예산을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래 선도형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업으로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보다 든든한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무기부터 장병 복지까지 다방면으로 배분된 2026년 국방 예산안.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가 집중폭우로 피해를 본 전북 군산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장병 40여 명을 투입해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군산시 문화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침수된 건물을 정리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며 장병 안전관리에도 힘썼습니다. 육군 51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가 나눔 헌혈 동아리 장병들이 모은 헌혈증 510장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말 결성된 헌혈 동아리에는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비롯해 64명의 동아리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헌혈 동아리는 병마에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대학이 공군 지휘통제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공군본부, 합동군사대학교, 육해군대학, 국방지능기술연구소, 대한항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공군대학 교관, 교수 및 초고급 지휘관, 참모과정, 학생장교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9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초가을에 접어드니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고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에서는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는 내륙 일부에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영동지방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원주는 1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에 의한 작전 제한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